약초 이름을 가지고 하나하나 무슨 약초가 어디 좋고 그 아무 쓸데없는 소리다. 그런 거 이어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어떤 식물이든 생산하는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이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릴 때부터 자란도 좀 더 멀리 보면 엄마의胎부터 어떻게 그 산모가 해내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 인생이 결정되거든. 다 알지 않습니까? 예? 자라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보고 선택해야지 이름 보고 선택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수학할 때도 수학하는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지킨 거 안 지킨 거 하나의 땅 차이 성분이 하나의 땅 차이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지켜. 이건 약초와 해당돼. 약초를 채찍했지만은 약초뿐이 아니고 모든 우리의 식물성 먹거리 채소든 과일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건입니다. 요때가 가장 좋다. 요때가 그냥 꽃은 요때가 열매 익어갈 무렵 무조건. 그래 나 이제 맨 처음에 옛날에 가고 요새는 이제 아무도 그걸 안 하는데 면화실 같은 경우는 저 풋걸 쓰지 않습니까? 풋기 제일 좋은데 와 그걸 겁니까? 그래 어디 그런 근거가 있디요? 풋거는 절대 쓰면 안 된다. 모든 이게 매실뿐이 아니고 모든 열매는 요때가 가장 좋다. 요때가 지금은 여기 의지잖아. 아무도 없어요. 내가 초창기에 내 나름대로. 예. 예. 방금 덜 익었을 때는 덜 익은 걸 쓰면 몸에 뭐 해로운 게 있습니까? 해로운 게 있어도 아까 말하는 해로운 그 다음 문제고 필수 영양소가 있거든요. 필요한 영양소. 이게 이제 식물이 지금 가장 중요시인 게 식물뼈 동물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제일 중요시인 게 솔직히 우리 딱 생각해보면 자손을 붙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후손들에 제일 비중을 많이 둡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정식, 번식 안 그렇습니까? 후손을 번식시키는데 총력을 경주 다 합니다. 모든 자기 생활 그것도 패턴도 그렇게 짜리가 있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 마찬가지로 이게 뭐냐면 식물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열매. 왜냐면 열매가 결국은 씨앗이 아니겠습니까? 씨앗이 다음에 제 후손을 퍼뜨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 씨앗이. 그게 씨앗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하는 것도 다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잎이 필 때는 잎을 가지고 이제 광합성에 영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잎이 중요하죠. 이제 꽃들, 씨앗을 만들어서 꽃들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잎보다는 꽃이 더 중요한 기라. 왜냐면 씨앗을 잉태해야 되거든. 그 꽃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때는 광합성 인간이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같은 인간 필수에 만들어 놨을 때고 꽃이 피고. 그럼 꽃이 피는 건 또 목적이 뭐겠습니까?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종자를 퍼뜨리기 위해서거든. 그게 모든 총력을 다 경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이, 씨앗이 제 기능을 땅에 떨어져서도 제 기능을 잃지 않고 발화가 될 수 있게끔 모든 방법을 총동원 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과육, 씨앗 껍질이 아니고 씨앗을 감싸고 있는 과육. 우리가 사과니, 배니, 유수는 다 마찬가지죠. 과육이 있거든. 과육이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씨앗이 그 과육에 있는 영양소를 빨아먹고 살아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물이 그걸 먹고 멀리 가서 배설을 하라는 이야기라. 내 밑에 떨어진 걸 그대로 놔두면 부모와 자식하고 싸우잖아요. 영양 가지고 싸워야 되거든. 그리고 멀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가육을 만들어 놨는데, 만들면서도 동물 몸속에 들어가서는 소화가 안 되게끔 그 물질을 다 거의 대다수가 그런 보호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 몸에 들어갔어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과육의 씨앗을 위해서 있는데 안에 씨앗이 열주 제 기능을 이제 완전히 형성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 스스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을 정도 되면은 그때는 뭐냐 완전히 익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빠르게 이 과육에 있는 영양소가 씨앗 속으로 최대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씨앗 속으로 더 최대한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육을 섭취하기 때문에 과육의 어느 시기에 가장 영양소가 뭐냐 한창 이제 익어갈 때가 가장 중요하거든. 양이 익고 나면은 영양소가 안으로 다 빨리 들어가. 그래 쭈글쭈글 해지지 않습니까? 꽃도 쭈글쭈글 해지거든.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라. 그래서 모든 식물, 모든 열매 다 할 것 없이 익어갈 때, 꽃도 필동말동할 때가 제일 약 효과도 좋고 좋다는 이야기다. 이 원리를 하나하나, 식물 하나하나마다 이걸 설명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내가 책도 많이 보고 했지만은 내 나름대로 오랫동안 생각해가지고 한 15년 전부터 이거 딱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현재까지 이걸 틀렸다고 반박할 만한 자료를 내가 본 적이 없고, 틀렸다고 나한테 반박하는 뭐 한의사도 없었고, 대학 교수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게 거의 이제 밝혀져가고 있습니다. 밝혀져가고 있어요. 요새 가르쳐는데 폴라모노이드 샀고 항상 물질 방송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 보면 이 원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상식이 안 나와도. 그래서 요 기본 원리만 이해만 해주면 된다. 하나하나 이럴 필요 없다. 하나하나.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약간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또 식물 종류를 뽑아봤습니다. 요거는 이 이름이 석창포입니다. 석창포. 자, 뒤로 한 번 더 돌려주면 안 됩니까? 예. 네. 많이 재배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 굉장히 뜰 수 있는, 쉽게 말해 항산화 물질이 많은 식물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아니고 우리 인간의 지금 현대에 가장 필요한 항산화 물질이 많은 식물로 제가 뽑았습니다. 또 우리 생활, 우리가 지금 우리 환경에 다 잘 맞고 하는 그런 겁니다. 요거 이제 이름이 석창포인데, 이거는 저는 좀 상당히 양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기한 게 말이죠. 이 뿌리가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긴 혹시 심다 보면 이 뿌리가 떨어져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열흘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바짝 말라 있는 거죠. 혹시 지나가다가 보면 그때 흘른 게 발견돼가지고,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작업을 하다가 가지가 부러지고 이파리 떨어지면 그 죽은 줄 알면서 땅에다가 꼽는 습관이 있어요. 열매가 모이고 99% 다 죽거든. 그래도 가만히 시간이 흐려보면은 또 꼽아요. 근데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전혀 생명이 없는 싶은 것도 땅속에 쉽게 말해 어느 정도 습기만 가지면은 다시 싹을 틔우는 거지. 난 놀랬습니다. 놀랐어요. 와, 이렇게 생명이 강할 수 있나?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초 책이 중국에서 나온 신농본초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365개의 약초가 나는데 제1번으로 등재가 되어 있대. 이게 가나다라 순수도 아닌데 외국 때문에 1번인지 그건 아무 설명이 없이 중국에서 만든 365개 약초 중에서 제1번에 요 석창포가 올랐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약초다. 겨울도 이 샤포이 푸르고 사철 푸르기 때문에 정원에도 굉장히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식물. 다만 이제 이 양지성 식물인데 음지에도 안 죽고 살아요. 엄청 강한 거죠. 음지에도 약간의 물만 쫄쫄쫄쫄 흘러가면은 약간의 또 저부 깊은 물이 있어도 영물에 담기도 잘 안 죽고, 또 물이 없는 바짝 마른 데서도 안 죽고, 참 이 설명이 안 되는 놀라운 약초입니다.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 다 좋은 약초거든. 항산화 물질, 자기를 지키는 기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 설명 다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산지구엽초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이 나무 모양, 풀 모양을 봐서는 참 별 매력 없이 생겼어요. 아주 가늘고 여기에 대가 한 개 뿌리에서 쫙 올라가지고 위에 작은 가지가 이렇게 세 개로 갈라지거든. 세 가지, 삼지 세 가지, 가지 하나에 세 개씩 이파리 달려. 구엽이라. 이름을 그래가 지은 건데, 요 식물 생긴 거 봐서는 별로 거의 무슨 싶어요. 근데 지금 현대까지 학계에 쓰고 요즘은 성분분석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채소, 과일 할 것 없이 많이 하는데, 이 약초 종류도 해본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것 중에서는 삼지구입을 능가할 식물이 없습니다. 그 성분이 산삼도 이게 못 따라올 정도로 아주 탁월한. 요 뒤에 한번
내가 강원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에서 그 뽑았는데 한번 이거 한번 보여서 놀랄 정도입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다, 지금 좀 있다 없다 다 학자들이 연구한 논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부하다는 말을 쓴 학자들이 없습니다. 풍부하다는. 근데 항산화 물질이 현대인들이 가장 필요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알카로데 프로베 요 외에도 많죠. 인삼에 많다 그러면 사포닌보다도 사포닌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사포닌 몸을 청소하는 기능을 하거든. 그 다음에 항암 활성도 항암 효과도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와송 기아에 나온 와송이 항암 활성이 뭐 64점 몇 프로라고 텔레비 신문에 엄청 났습니다. 그냥. 그러다 또 요즘 또 시대인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데 텔레비 안 나오게 사람들이 또 관심을 안 가질 뿐이지. 그 와송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거는 90% 암세포를 생명 억제할 수가 있대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다음에 엉터리가 볼 정도로 이런 여러 가지 병에 여러 가지 우리 신체 그 조건에. 그 다음에 옛날부터 이거는 정력제로서 최고 정력제거든. 이걸 먹은 염소가 양이 하루에 뭐 100분 교미를 한다고 해가지고 음양각으로 이런 걸 지어야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연인은 뭐 이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하면서 성분분석을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봤거든. 해보니까 확실하게 이칼리인 몇 수몇 대를 해가지고 정력을 왕성을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더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 식물을 따라 현재까지 없어요. 저는 제가 산에 들어갈 때부터 이제 요거는 몰랐죠. 요거는 최근 내가 알게 된 거고 옛날에 그런 거 몰랐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늘에만 크거든. 그늘 숲속에서 크는 기라. 그리고 숲속에는 제일 좋은 게 뭐이고 풀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숲속에는 그늘이 햇빛을 많이 못 봐가지고 그렇게 키우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뭐 위에 지상부를 잘라서 성이기 때문에 지상부가 가늘기 때문에 뭐 놔두라 철철철철철 이러면 되거든. 그래가지고 대충 해가지고 구부지 내피고 말린 것도 아주 잘 마르거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뭐 재배를 하든지 이걸 가지고 뭐 가공을 해보시든지. 예. 그게 다년생입니까? 인생입니까? 예. 산신구에서가 다년생입니까? 단년생. 다년생.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싹 다 단년생입니다. 왜냐면 단년생은 서로 좋고 안 좋고 간에 나 어디 가서 간식 갖지 마라. 왜 현대 노동이 가장 큰 문제인데 봄에 매년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우리가 그거는 대충 무으로서 좋겠지. 이런 것까지 단년생을 하려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 아무리 성과가 좋아도 안 그렇습니까? 이제 봄에 뿌려야 가을에 또 이거 샷도 해야 안 되거든. 그래서 난 단년생이 굉장히 많거든.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미래에 좀 가능성이 있는 걸 해야 되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싹 다 단년생입니다. 단년생. 아무 심어놓으면 뭐 10년, 20년 동안 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보시라. 요것도 지치입니다. 혹시 지치 연세 되신 분은 아시는 분이 뭐라고. 옛날도 그렇고 저도 이걸 써보고 했는데 산삼 먹고 효과 없는 사람, 먹고 효과 없는 사람은 효과 안 본 사람은 부식이스러운 논리가 있다. 그런데 지치 먹고 추초, 우리가 보통 시골에 추초 이렇게 해서 붉은 주자 써가지고 추초를 먹고 효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 정도로 탁월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산삼이 최고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사실은 제가 뭐 산삼에 대해서 이거 기입이 설명을 했는데 산삼 먹고 병 나은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뭐 건강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추초를 먹고 효과 없는 사람은 눈 닦고 살 수가 없다. 그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상부가 사실적으로 너무 빈약해. 꽃도 조그만하고 잎도 조금 자잘한 이만큼만 달리가 있고 키도 한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다른 풀에 못 이기는 거지. 풀에. 요 결점이. 아까 석장 보고 들으면은 풀숲에서도 안 죽거든. 햇빛을 하도 못 받아줘. 하루 종일 땡 빼떼서도 안 살고 살아. 근데 이거는 햇빛을 못 봐가지고 지금 산에 대략 풀이 많으니까 이게 멸종 거의 상태고, 또 주초가 많이 알리고 나서 약촉해야 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완전히 막 멸종을 시키거든요. 주초가 있으면 한 불도 안 나고 다 가겠거든.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제대로 자연산식으로 재배를 하면 비료 농약 주지 말고
한 평이든 두 평이든 큰 면적 하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 근데 이 39일초든 주초든 이 결점이 가장 큰 문제가 남에게 노출되면은 남아나지 않는다. 도둑놈 쉽게 말하면은 그만 순식간에 어떻게 빼가도 다 빼갈 거야. 다 돈 다 맞아준다.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만 39일초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기만 하는 곳에 또 자기가 사는 집 공간 집 주변에 가깝게 그런데 하면 좋다. 꼭 해볼만 하다.